요즘에는 그리고 이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게 되게 넓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리고 유튜브만 돌리면 다 전문가잖아요. 나는 넥타이 안 매우면 넥타이 탁 매고 와서 탁 점잖게 앉아서 이야기하면 다 진짜 같잖아. 그렇죠. 아, 그래요? 다 진짜같이 뭐, 보나 봐요. 뭐 100억 자산가 뭐 이렇게. 이제 이게 그 차이인 것 같아. 예전에는 소개로 많이 했어. 뭐 지금도 여전하지만 소개. 야, 나 집 살 건데 어디 가서 들어야 되냐? 거기서 들어야지. 아. 입대 입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인터넷이 나오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검색하고 막 그러면서 그랬잖아. 근데 이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이제 유명한 사람 거를 말을 따르게 돼 있어. 유명한 사람 말을 따르잖아요. 누구 어떤 놈이 잘하는 놈인지 모르니까 유명한 사람 이야기를 따르는 거지. 100만 구독자. 그렇지. 100만 유튜버의 책 그러면 일단 팔리잖아. 그 2만 유튜버의 책, 뭐야, 얘. 끝. 근데 100만 유튜버의 책 그러면 딱 이러고, 오, 예, 맞네. 오. 2만 구독자보다 50배 똑똑한가 보다. 살까? 막 이러고 이렇게 하는 건, 딱 이렇게 되는 건데, 2만 구독자면, 수락 하고, 뭐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평판이란 게 되게 중요하게 됐다. 평판이란 걸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정보가 좀 흘러 넘치는 상황에서 어떻게 부동산 고수를. 알아봐야 될까요? 부동산 고수. 부동산 고수라는 게 네.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면 아파트 고수는 아파트 고수. 그러니까 나는 다 유튜버를 하니까 다 고수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유튜브를 딱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따르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 그 사람이 지금 말을 듣지 말고 그 전 영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전 영상들을 보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과거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다 알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 맞았는지 검증을 몇 번 해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100%는 아니더라도 흐름이라도 최소한 오른다 내린다 정도만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검증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뭐 중간에 좀 삑사리가 나더라도. 그렇지. 큰 흐름을 맞췄냐 안 맞췄냐. 이 방향성을 맞췄냐. 예,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무지성 상승론자도 있잖아. 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조심해야지. 무지성 상승론자들. 무지성 상승론으로 포지셔닝 하는 겁니까? 예. 근데 이제 무지성 상승론은 근데 먹히는 게 뭐냐면 10년 중에 8년 오르니까. 네, 그렇죠. 계속 오른다고 하면 되는데 8년을 먹고 살자. 다음에는 좀 내린다는 거 다 맞춰보려고. 그런데 자,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럼 지역을 이야기하시는 분이세요. 이 단지는 어떻고요? 이 아파트는 어떻고요? 막 이 지역은 어떻고요? 막 이야기하는 사람 되게 그럴싸해.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 와,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잘 알아? 처음 듣는 아파트인데도 막 이야기하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지역 전문가 좋아. 다 좋으니까 다 좋은데 거기를 그래서 그 사람 설명 듣고 샀어. 그럼 내리면 어떡할 건데? 내 잘못. 부산 해운대 너무 좋잖아요. 샌드위치도 있고 마리시티도 있고 다 돈이 없어요. 그럼 여기라도 사세요. 딱 샀는데 부산이 안 올라오면 어떡할 건데? 내 잘못.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면 브리핑을 하는 사람인지 전망을 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오늘 몇 프로 올랐고 몇 프로 올랐고 몇 프로 올랐고 이렇게 해서 몇 프로 오른 이유는 뭐 있는 것 같고 다 후행이잖아. 약간 주식같이 시황마감. 그치. 브리핑을 하는 거고 후행이잖아. 그런 건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어. 그쵸? 그런 거 말고 전망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하반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2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들이 맞았는지를 또 6개월 전, 1년 전 거를 검증해 보면 되잖아. 그쵸? 제일 중요한 게 그거면 일단은 내가 이걸 사내 만회가 중요한 게 사는데 앞으로 사고 나서 오를 거냐 내릴 거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검증은 이 유튜브 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의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는 거죠. 맞았나? 보통 찾아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 영상을 올리면 3일 지나면 아무도 안 보잖아. 빠지니까. 거의.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유튜브 할 수밖에 없는 게 항상 영상 이틀밖에 안 가요, 여러분. 이틀 뒤에 아무도 안 봐요. 대부분. 그 지역 여행에 올려 그런 거지.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이 유튜버들은 그래서 항상 그때 시적절한 것들, 이슈가 되는 것들 위주로 이야기하는데 그럼 자꾸 시야가 좁아지는 거지, 내가. 큰 그림 하에서 이렇게 맞춰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멍 때리고 이렇게 이래갖고 그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망고생 좋다 재밌다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옛날에 이 이야기가 뭐라고 했는지 맞았나 이런 걸 찾아봐야 된다는 거야. 그죠? 하란곤도 그런 거지. 하란곤 하락한다, 틈만 나면 하락한다 그러는데, 6개월 전, 1년 전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그리고 실거래 지수랑 한번 비교를 해봐. 진짜로. 근데 계속 맞았다고 하니까. 이게 내가 확인을 해봐야지. PI라는 여전히 높은데 왜 시가는 자꾸 오르는 건데. 여러분, 경기가 안 좋으면요, 경매가 떠요. 그죠? 근데 이제, 경매도 그렇고,
뭐 또 여러 가지 있잖아. 상품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품들 이야기할 때 있잖아. 특히 비아파트는 좀 조심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고수면 모르겠는데 초짜들은 물리기 딱 좋거든. 잘 모르는 건 하지 마. 안 살아본 건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하나 살 거잖아 어차피. 그죠? 남들이 좋아하는 걸 사야 돼. 내가 투자하기 좋은 걸 사지 말고 남들이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중에 투자하기 좋은 걸 골라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빨리빨리 돈을 불려야 되죠. 2년 단위로 불려야 되잖아요. 그죠? 자꾸 이사 갈 거잖아요. 아기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빨리 모아서 좋은 데를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물론 결혼은 안 해도 아기 키우기 좋은 데로 가야 돼요. 왠지 알아요? 아기 키우기 좋은 데가 집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나 살기 좋다고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집 하나밖에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선호가 애기 키우기 좋은 데로 가면 돼. 그게 학군지야. 따라가면 돼. 처음에는 이제 막 역세권 옆에 있다가 돈 모이면 학군지로 가야 돼. 그 이유가 애 키우는 사람들이 돈이 좀 많아. 대부분. 그리고 애 키우는 동네가 집이 비싸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요. 집값이 공급이 계속 되지 않는 이상 집값은 계속 올라요. 그렇잖아요. 그 동네 집값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으로 결정이 되는 거지. 경매도 있고 BA 주택도 있고 막 그런데 이제 공투하자고 하는 사람들이거나 공투를 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은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가 있다. 잘 되는 걸 못 봤다 나는. 잘 돼도 문제, 못 돼도 문제다. 그래서 그리고 공투를 하게 되면 물려도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으쌰으쌰 하면서 잊어버려. 내가 물린 거를. 열심히 해결하려고만 하고. 공투하자는 사람들은 돈은 섞으면 안 된다. 이런 격언이 있거든요. 투자에서는 돈은 절대로 섞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투하자는 사람들하고는 하지 말고 명의 빌려달라는 사람들은 조심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오래 했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얼마 안 했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경험이란 거는 분명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냥 라떼는 말이야 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도 20년 넘게 해봤잖아. 뭐 중간에 좀 쉬기도 했지만 20년 넘게 해봤는데 나도 그랬는데 그냥 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집은 사면 올라. 그리고 나 때는 말이야 이때는 이때는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될 거야. 그게 맞을 수도 있어. 대부분 맞을 수도 있는데 이제 상황이 항상 바뀐다는 게 중요한 거죠. 2010년대에 그 논리로 아직도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나는 대부분이라 생각해. 갭투 하던 그 시절 논리. 전세가 올라야 매매가 오른다. 내가 올 초부터 계속 얘기하지 않았어? 전세 안 올라도 매매 오를 수 있다고? 맞아요. 그래, 지금 전세. 진짜 올랐죠. 오르잖아. 아니, 바뀌고 있다니까. 나도 예전에 2010년대에 제대로 부동산을 배우고 갭 투자하면서 배웠지만 이제 바뀐다니까. 시장에서 집을 사는 사람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그 실수요자들이 집을 움직이기 때문에 전세가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비싸도 대출 넣으면.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 라떼는 말이야 이런 것도 좋고 경험도 되게 중요해. 맞습니다. 그런 분들 뭐 되게 존경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를 좀 보는 사람들한테 좀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어.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거는 좀 약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람들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데이터는 아무 말을 안 해요. 데이터가 무슨 말을? 데이터가 말을 했어? 들어봤어? 데이터가 이거 사세요. 이래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데이터는 데이터를 보고 자기가 해석하는 거죠. 툴은 좋은데 해석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뭐 이렇게 되게 조그만 데이터 가지고도 해석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겁니다. 부동산은 왜 어렵냐면 손품이랑 발품을 둘 다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데이터도 디테일하게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데이터에 빠지면은 밖에를 안 나가요. 맞아요. 데이터에 빠지면 밖에를 안 나가. 그래서 현장 감각이 떨어져. 근데 현장 감각만 나가면 또 라떼는 마리아가 돼. 라떼는 마리아가 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잘해야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럼 뭐부터 공부해야 돼요? 부동산? 현장부터 나가야 됩니까? 데이터 다루는 법부터 배워야 됩니까? 뭐부터 아니야. 현장부터, 그러니까 막 순서가 있는데 나는 탑다운 방식으로 해야 된다 생각해. 탑다운. 위에서부터 큰 가지부터 쳐고 내려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어차피 우리 한두 채 사고 2년 뒤에 한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또 2년 뒤에 집 팔 때 되면 또 생각나서 올 거잖아, 어차피. 집 사면 구독 취소하니까? 끝났어, 이제. 근데 이제 이게 1, 2년 지나 집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부동산 본격적으로 관심 가지면서 이제 뛰어들게 되는데 그때가 위험해. 자, 그 의욕이 앞서기 때문에. 자, 그럼 부동산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탑다운 방식으로 해야 된다. 버텀업 방식이라고 밑에서부터 훑어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 동네를 막 어디 가서 아파트를 싹
다 돌아다니면서 막 발바닥이 부르터도록 돌아다니면서 한 번 임장하고 일주일 동안 누워있고 이러면서 내가 그러면 가면 되게 잘 알아. 이 단지는 말이죠. 막 뭐 이렇게 출입구가 카드키로 돼 있고요. 뭐 이렇게 지하 주차장이랑 2000년대식인데 막 엘리베이터랑 연결돼 있고요. 막 놀이터 바닥이요. 막 기에 막 흙으로 안 돼 있고 뭐 이렇게 막 우레탄으로 돼 있고요. 이런 얘기 아무 소용 없어. 그래서 알았어. 근데 그 집에 샀는데 안 오르면 어떡할 건데? 놀이터 풀 나 있고 지하 주차장도 없는데 재건축돼서 오르면 어떡할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제일 먼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부동산은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운이 7이요. 기가 3이다 이야기하잖아요. 네. 부동산은 운이 9고요. 기가 1이에요. 아, 기가 1밖에 안 되네요. 처음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 뭐냐면 뭔 소리냐면 내가 아무리 10만 보, 100만 보를 거서 아파트를 1000개를 보고 10,000개를 봐도요. 샀는데 안 오르면 끝이야. 그거 왜 돌아다닌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집을 샀는데 안 오르면 어떡할 거야?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싸게 5억 낙찰받았는데 시세가 그보다 마이너스 7억이었어. 그럼 어떡할 건데? 10억짜리를 50% 싸게 받아서 5억이 받았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주변 알아보니까 시세가 2억 5천이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낙찰의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이 건물 자체의 평가가 중요한 거야. 그걸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싸냐 비싸냐. 그렇지. 그래서 권리 분석도 기본이지만 권리 분석보다 사실은 가치 분석이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는 경매할 때는 그런 걸 그게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운구기 1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낙찰을 받고 아무리 열심히 해서 집을 사도 내리면 끝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오르는 시장인지 내리는 시장인지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 왜 아파트는 오르고 내리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원리를. 그 망고쌤은 2023년 초부터 그렇게 다른 사람들 불안해하는데 오른다고 이야기했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 이유, 그런 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가서 먼저 배우고, 이제 서울이 오르는 시장이니까 서울에서 집을 사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뭐 서울 어디를 사지? 그래서 이 지역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강남 3구가 핵심이구나. 강남 3구가 있고, 성동구가 있고, 한강 주변 6개가 있네. 그 3+6. 이런 동네가 강남 가고, 이런 동네 먼저 가는구나. 성동구에 가니까 이런 아파트가 좋고, 성동구에 키포인트가 있어. 성동구의 키포인트는 뭘까? 직주 근접이구나. 직주 근접. 그러면 이 직주 근접 위주 되는 아파트 중에 신축인 게 제일 먼저 오르겠구나. 그 다음 신축이 오르고 나면 중소형이 오를 거고, 그 다음에 옆에 붙어 있는 이제 구축들이 오르겠구나. 그래서 파크힐스가 오르면 그 앞에 있는 두산 아파트가 구축이지만 따라서 가겠구나. 시간이 가면. 파크힐스 올랐으면 요거라도 사야 되는 거구나. 이런 지역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는. 근데 이상하다? 여기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까 애들이 다 빠져나가네? 여기는 학군이 없구나. 그래서 애들이 크면 다 이사를 가는구나. 그럼 어디로 가지? 광진구로 가고, 돈 많으면 송파로 가고, 이러는구나. 그래서 직주 근접은 좋은데, 한계가 있긴 하겠네. 돈 많은 사람들이 계속 유출이 되니까. 저 그 숫자 보여주신 거 보고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 학생들. 그치. 그래서 마포하고 성동구는 한쪽 다리로 걷는 거구나. 그래서 마포하고 성동구가 성장을 하려면 두 개 중에 어디가 학원이 더 많이 생길지가 중요한데, 마포가 요즘에는 대형적인 학원들이 자꾸 생기고 있고 실제로도 자꾸 확장이 되고 있으니까 네. 있어.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 최고가가 옛날에는 성동구가 조금 더 앞섰던 것 같은데 요즘 최근에는 마포구가 조금 더 잘 나와.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 이런 키포인트를 보고 인정을 하면 조금 걸어도 포인트를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마포는 마레포만 생각하지. 근데 마레포보다 더 비싼 아파트가 많다니까. 웨스트림 이런 거 가봤어요? 염리동이 더 비싸요. 한강이 나와야 되는구나. 그런 거죠.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지역마다 포인트가 있다면 그 포인트를 머릿속에 넣고 가야 되는 거야. 위례는 핵심이 뭐야? 위례는 세 군데로 쪼개져 있구나. 이게 핵심이야. 성남이 넓구나. 성남이 넓고. 위례는 이기신도시인데 이기신도시 특징 임대가 많구나. 그래서 학교를 보내놓으면 편차가 심하구나. 그러면 그런 데서 자꾸 고소득자들이 자리를 잡고 오래 있을까 아니면 나중에 떠날까? 그래서 이기신도시들이 판교 빼고는 가격이 별로 안 높은가? 판교는 근데 똑같이 임대가 많은데 판교는 중대형 위주로 임대가 많았고 분양 전환한 게 많아가지고 그거 다른 데보다는 좀 더 많이 오르는 거구나. 일자리도 많고. 이런 키포인트를 알고 임장을 가야 된다는 거지. 강호쌤, 너무 머리가 아픈데요? 머리 아파. 찍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돈이라는 거죠. 이게 돈이라는 거죠. 이게 탑다운, 제일 먼저 시장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럼 지역 전문가들 만나서 들으면 되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임장을 가는 거죠. 1, 2번을 하고 난 다음에 가는 거야. 이 지역이 그래서, 오르는 장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부산 공부를 미리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서울 수도권부터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망고쌤은 서울 무세가 아니고 서울이 지금이 제일 좋으니까 서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이 좋을 것 같대. 서울 중에서는 내 가격, 이제 지역 임장을 지역 분석해보고 내 가격 맞춰보니까 나는 동대문구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동대문구에 가서 어떤 아파트를 볼 건지부터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동대문구 가가지고 이제 단지별로 다 나는 뭐 청량리 가봤더니 와 목이 부러지겠네. 맞아요. L65 65층이나 목이 부러지는구나. 한양수자인도 있구나. 이러면서 3개가 있네. 그렇구나. 그 탑신이로 갔더니 어이구 여기는 되게 낮네. 다닥다닥 붙어있네. 그래도 새 아파트고 가깝네. 서울이 사대문이. 그러면 청량리는 못 사니까 청량리가 오르면 이쪽이 먼저 오르겠네. 그 요중에 탑신리 크래시티는 좀 오래된 것 같고 신촌으로 가야 되나? 두산으로 가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지. 그 중에 이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와이프랑 가보고 가족들이랑 가보고 괜찮아 보이는 그런 거 사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아파트 단지부터 보고 하니까 단지가 끝도 없이 많잖아. 서울에 단지가 몇 개, 얼마나 많은데요. 수천 개가 있는데 다 돌아다니니까 힘만 빠지고. 그래서 다 돌아다니고 나서 이제 집을 살라 그러니까 집은 다 올라 있지. 그래서 뒤늦게 어디에 돈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오토밸리로 가는 거죠. 되게 까지 말라면서. 야, 울산은 현대고, 현대면 오토 아니야? 또 아니면 창원 북면 이런 데 가는 거야. 남북면 이런 데 가는 거지.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 시장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물론 시장을 보면서도 임장도 찾아다니고 해야지. 이렇게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이게 돈이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